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종목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7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8만원, 9만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시간을 5년, 10년 이렇게 늘리게 된다면 언젠가는 10만원을 돌파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발생이 되면서 늘 그래왔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10만원이란 금액은 갈 수 있는 수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10만원을 바라볼 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11월 마지막 날이죠. 30일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누적 매수 금액은 약 2조 3천억치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 7만원, 8만원 이 구간 내에서 내년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갈 수 있다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 사업의 사업 가치가 더욱 커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10만원까지 가려면 약 40%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가게 되려면 현재 약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지만 200조 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600조가 돼야지 삼성전자는 10만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한 현금 약 100조를 제외한다면 약 500조 원이 사업 가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시장 규모가 더 크고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가게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유 현금 100조를 제외하고 이 500조 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약 200조 원의 사업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이 약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지금 20조 원이란 수치는 역대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 5년 동안 15조 원을 형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 약 200조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매출액의 PSR, 주가 매출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PSR이 10배가 나와야지 사업 가치가 200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PSR이 거의 10배 가까이 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TSMC와 동일해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TSMC와는 조금 다르죠. 스마트폰, 가전, 메모리 반도체 쪽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하게 TSMC에 밀려서 동일한 PSR을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 주당 가격이 10만원이 적당한 수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월등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적인 측면이 조금 TSMC를 근접한 수준까지 좁혀지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는 적정 PSR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도 200조 원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원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된다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시장도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10만원에 도달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10만원을 대입해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조금은 이런 부분이 TSMC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사업 부분의 사업 가치가 200조 원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PSR, 주가 매출 비율이 약 10배에 해당돼야 된다. 그런데 TSMC는 약 10배에 해당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TSMC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PSR을 적용할 수 없고,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PSR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10만원을 바라볼 때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이죠. AI 반도체 시장이 뛰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AI 반도체는 대만의 TSMC에서 제작에 나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SK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기 방어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가입자를 기반으로 경기가 좋던 나쁘던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반면에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SKT의 비상장 기업인 11번가 있죠. 특히 최근에는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멘텀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했던 SKT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과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의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 이런 부분을 토대로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AI 반도체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30년이 되면 세계 시장의 약 20%를 국내 기업이 가져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AI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고 한국판 뉴딜로 인력을 총 1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린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관련주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항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마땅히 선점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장 규모가 약 1.5배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물론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도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점유율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중이에요. 비중. 여기 괄호 안에 비중이 나와 있죠. 현재 202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지만 2022년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되고 2030년이 되면 무려 30%나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조용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간헐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져보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수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난 3월, 4월 이때도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외국인이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정감 있게 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1월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11월 4일 그리고 11월 25일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조 원 가까이 11월 달에만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기사를 살펴보시면 두 번째죠. 11월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월 달에는 인도에는 비중을 늘리고 쿠웨이트도 편입을 시킴으로써 한국의 비중 축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비중 축소는 약 0.3%인데 금액으로 치면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날 이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수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닉을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염두를 해두고 혹시나 이런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단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3개국의 선진국 시장과 28개국의 신흥국 시장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약 95%의 펀드들이 이 MSCI 지수를 참고해서 추종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고 자료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1월 마지막 날 하루 남았죠? 혹시나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하루를 넘기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